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늘 정치 얘기를 했었죠. 아, 그랬었나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치의 계절이죠. 예. 뭐, 오늘은 좀 자유한국당 쪽 얘기 좀, 네.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자객공천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객공천이 처음에 일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거물급 정치인들 지역구에 일부러 정치 신인이나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전략들이 예전에 2005년 일본 총선이나 또 2009년 총선 때 있었고 실제로 좀 이게 주요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표적공천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하. 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에 예. 자신을 따르지 않은 뭐 유인태 의원이라든지 김원기 의원 지역구에 김대중 총재 측근 동교동계 인사를 표적 공천을 했던 그러면서 그 중진 의원들을 꺾으면서 그 동교동계 인사들이 또 정계에 입문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손수조 후보도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손수조 후보를 젊은 여성 신인 후보를 문재인 후보 지역구에 공천을 했던 것도 표적 공천, 자객 공천의 일종이겠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표적 공천, 뭐 이른바 네. 자객 공천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자유한국당 열세라는 거는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천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신인급들을 거물급 지역구에 맞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물급 자당 인사를 험지에 출마시키는 그런 그래요? 식으로 공천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면 다 가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좀 당에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재 좀 김영호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네. 잘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사코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종로에 출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중진 의원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거물급이 험지로 가서 떨어지면은 본인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치 생명 이런 게? 그 일본의 자객공천 같은 경우는 그 정치 신인을 내보내서 그러니까요. 거물급이랑 붙이는데 신인이 져도 본전이다. 이기면 대박이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고 예. 영남권 바깥은 거의 다 험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험지가 너무 많군요. 그래서 중직급 의원이 떨어진다 해도 뭐 이건 당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그 중진급 의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차기 대선이라든지 당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이 반대급부의 이점도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딴 데 험지 나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경남의 그 밀양, 뭐 함안 이쪽이 포함되어 있는 창녕, 의령,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이 지역이 이제 자기 고향이다라고 해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은 경남 지역구이기도 하고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전통적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꾸 당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를. 그래서 원래 대구에도 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 번 더 본인으로서 양보해서 경남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게 그렇다면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는 양산 을 지역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타협안을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경남 내 험지다라고 하는 주장이겠죠. 김두관 의원과 붙으니까 험지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봅니까? 상대적으로는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를 자객 공천시켜줘. 라고 얘기를 한 셈이 되긴 했습니다. 상대방을 봐가면서 공천을 달라고 한 거니까요. 공관위에서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뭐랄까요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양산 을로 가겠다. 이거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기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래도 그래요? 거기도 안 된다. 그래도 수도권 나가야 된다 이런 기류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도 경남에 거창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출신 지역, 고향 지역에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태세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공관위는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양산 을 지역 김두관 의원 상대로 김태호 전 지사를 붙인다.
라고 하는 구상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 타협안 양산 을 출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좀 높은 것이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홍 전 대표가 내가 지역구까지 옮기려고 각오를 했는데 안 받아줬으니 그냥 나가려던 지역에 밀양 지역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런 폭탄 승부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야. 그런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 와중에 예.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는 격이라서 부담이 될 거고. 근데 거꾸로는 홍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설령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될지라도 자유한국당한테 좀 미운 털이 박혀서 예전에도 보면 정동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한번 전주 덕진 지역에 출마를 했다가 당선은 됐지만 좀 당권을 잡고 대선 주자가 되는 데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야 그런 경우까지 불사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이게 꿈이 크신 분 같은데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엄포용일 수도 있겠죠. 네. 김태호 홍준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성패를 가르는 어떤 시금석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죠? 오늘 중으로 그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하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도 좀 얘기해 볼게요. 제일 좀 화제가 되는 후보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태영호 전 북한 대사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역구에 나가겠다는 거죠? 네. 비례대표로 나가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일단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글로 가야 되는군요. 비례로 나오려면. 태영호 전 대사 정도 되는 사람을 미성정당에다가 보낸다. 이것도 좀 무게가 안 맞는 선택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호 씨라고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라고 불려지는 이 인사를 또 자유한국당 영입을 했었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쪽으로 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탈북민이고 이제 북한 당국의 경계도 받고 있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에 나가도 험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선거운동 자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밀착 경호를 받으면서 회견을 했거든요. 아직 좀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있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출마 자체가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면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선이 유력한 자유한국당 후보로서는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종구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강남 을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는데요. 이 인사를 더 크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표적 공천인데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코드를 상징하는 인사 지역구에다가 출마를 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컨대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당장에 예전에 통일운동 경력이 있고 현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이고 또 마침 상임위도 외교통일위원회로 있는 이인영 의원 구로 갑 지역구에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태전 공사가 자기가 당선 가능성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당에 헌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관건으로 달려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유력한 인사 쪽에 이제 막공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표적 공천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예컨대? 저는 이제 청와대 인사들이 많이 출마를 청와대 하는데 출신들. 그 지역이 우선으로 꼽힐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출신들은 이제 민주당 내 경쟁력은 높은 편인데 본선에서는 더 큰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정권 심판의 코드가 강하게 작동하는 중반기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도 청와대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한 방 먹여주고 싶다 이런 견제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역구에 이제 거물급의 어떤 표적 공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 공천 얘기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의